네, 재현아, 논증이 뭐였어요? 어, 그, 이게, 이 전제랑 결론이 있는, 그쵸, 예, 예, 맞아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서 그걸 잘 조합하는 거죠, 그쵸? 네, 증거들이 이런 걸 뒷받침해주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어떤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함축하거나 뒷받침하도록 조합한 진술의 집합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자, 전제는 여러 가지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네, 결론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개예요. 네, 한 개여야만 하죠. 자, 전제가 말하는 바를 넘어서서 말하게 되면은 그 논증에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결론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아니요. 예, 그건 아니죠. 그쵸? 예, 그런 이제 특징들을 기억을 하고, 예, 그런 게 논증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논증의 대표격이죠. 그쵸? 그래서 서연이가 3단 논법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때 안다고. 예, 즉석에서 구사했었죠. 그쵸? 예, 그거를, 예, 저기 좀 자세히, 예, 배워보도록 합시다. 3단 논법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3단 논법은 뭐냐? 전제가 몇 개? 두 개. 그쵸? 네. 그럼 결론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쵸? 네. 네, 결론은 하나예요. 근데 전제는 무조건 두 개입니다. 자, 근데 그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에서 개념이 몇 개 쓰이느냐? 세 개가 쓰여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전제와 세 개의 개념을 갖는 연역 논증을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3단이냐라고 하면 진술 3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진술이 전제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진술이 결론이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네, 어, 그, 어제 했었던 것처럼 그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뭐, 네, 만약, 맞아요. 네, 어제 했었던 것도 3단 논법이에요. 그래요? 네, 그거를 설명을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3단 논법이 맞아요. 앞에서 한 그 논증도,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논증은 사실 거의 3단 논법이. 자, 어쨌건, 자, 볼게요. 자, 모든 붉은 식물은 생물이다. 요게 이제 전제죠. 그쵸? 1번 전제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장미는 붉은 식물이다. 2번 전제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뭐예요? 모든 장미는 생물이다. 요게 이제 결론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뭐예요? 전제 두 개네. 그쵸? 실제로 두 개라 그러더니 두 개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서 쓰인 개념 봅시다. 자, 붉은 식물 하나 있죠. 그쵸? 네. 붉은 식물 하나가 있어요. 1. 자, 다음 생물이라는 게 또 하나 있죠. 그쵸? 네. 자, 생물 2. 자, 다음에 장미라고 하는 애 있죠. 그쵸? 네. 3. 다음에 붉은 식물은 뭐예요? 이미 나왔던 거죠. 그쵸? 네. 네,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 자, 결론으로 가봅시다. 장미 이미 나왔죠. 그쵸? 네. 생략. 생물 이미 나왔죠. 생략. 그쵸? 네. 자, 그럼 보세요. 개념 실제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개념은 세 개를 쓰고 전제는 몇 개예요? 이렇게 두 개 쓰는 거죠. 그러므로가 결론이잖아요. 그쵸?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3단 논법은 전제가 두 개, 개념이 세 개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이 언제 참이 되느냐? 우리가 내는 결론이 뭐가 언제 참이 되느냐? 자, 일단 전제를 충실히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전제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나오면 일단 논증에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결론의 참거짓을 얘기할 수가 애초에 없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일단 전제를 충실히 따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언제 참이 되느냐? 전제 두 개가 참일 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전제 두 개가 참이고 3단 논법의 전개 과정이 논리적 타당성, 즉 전제가 말하는 바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은 결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나오는 논증이 3단 논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론을 내는 과정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쵸? 누구나 추적 가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은 형식 논리에 해당해요. 아,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논리를 배웠어요? 비형식 논리를 배웠죠. 그쵸?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술 정의하는 그런 거 하는데 정의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아니요. 예,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줬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런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추론의 과정이 나타나죠. 그쵸? 네. 그래서 3단 논법은 비형식 논리가 아니라 뭐예요? 형식 논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개념이 세 개라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개념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나오는 개념은 뭐예요? 대개념. 그쵸? 영어로 major 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소개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개념은 뭐예요? 매개념이라고 하는 녀석이 돼요. 그러니까 전제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 개는 대개념, 그렇죠? 반드시 한 개는 또 뭐예요? 소개념.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가 있는데 대개념만 세 개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이렇게 각각 하나씩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서 세 개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져요. 자, 그러면 대개념은 어떤 녀석이냐?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결론에서 수러 개념에 해당하는 친구가 대개념으로 얘기가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위에 거 볼게요. 자, X 표시한 거 좀 지웁시다. 자, 여기 그러므로가 이제 그 결론이죠. 그쵸? 네. 자, 여기서 장미하고 생물이 그 결론부에서 쓰인 개념인데 여기서 수러 개념은 뭐예요? 수로 개념은 생물만. 생물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생물이 무슨 개념이 된다? 대개념이요. 대개념이에요. 그쵸? 그럼 장미가 소개인가요? 아, 그거 이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물이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죠. 그쵸? 네. 그래서 2번이 바로 대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생물이 대개념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소개념은 뭐냐? 결론에서 주어 위치를 차지하는 애가 소개념이에요. 그쵸?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재현이처럼 자, 결론에서 주어 위치 장미가 차지하고 있죠. 그쵸? 네. 얘가 뭐예요? 소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소개념 어디 있나 보니까 뭐예요? 3번에 있네요. 그쵸? 얘가 소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장미에 해당하고요. 자, 매개념은 결론부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 안 나와요. 전제 부분에서만 나오는 개념이 매개념이에요. 뭐예요? 붉은 식물이죠. 그쵸? 네. 네, 이해돼요? 네. 네. 자, 얘가 뭐예요? 매개념. 1번이 매개념이죠. 그리고 얘 역시도 매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위 논증에서 대개념과 소개념과 매개념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하면 뭐예요? 대개념 생물,
소개념 장미, 매개념 붉은 식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왜 얘네 이름이 대개념, 소개념, 매개념이라고 붙었냐면은요. 잘 보세요. 자, 얘는 이게 그 전제에도 이름이 있거든요, 사실. 어,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위에 나오는 친구가 뭐냐면 대전제라고 불려요. 가장 큰 이름의 전제다라고 해서 대전제라고 불리고 그 두 번째 나오는 전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전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봐요. 개념, 이거 매개념은 어쨌든 아니죠. 매개념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두 전제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양쪽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친구라서 얘는 대전제에 속했다, 소전제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친구죠. 그쵸? 네. 그에 반해서 생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딱 대개념 안에만 들어있는 친구죠. 대전제 안에만 들어있는 개념이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전제에 속한 개념이다라고 해서 대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대개념. 얘는 왜 소개념이에요? 소전제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해서 소개념. 매개념은 뭐예요? 대전제와 소전제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매개념. 그러니까 당연히 대전제와 소전제 둘 다 나와야 되는 친구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이렇게 개념 정리 쭉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약칭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말한 이 논증이거든요. 이 논증을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골격만 남겨두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골격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all S is P라고 돼 있죠. 그쵸? 네. 자, S가 뭐예요? 소개념을 나타내는 약칭이고 P가 뭐예요? 어, 대개념을 나타내는 약칭이 되는 거죠. 그쵸? 네. M은 뭐예요? 매개념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all M are P, all S are M. 그러므로 all S are P라고 하는 골격만 남겨놓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아, 근데 이 형태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논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약칭, 그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이제 논증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참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라, 논증 그 자체가 전제가 말하는 바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얘기를 할 때는 구조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한마디로 내용을 안 따져요. 구조만 제대로 박혀져 있으면은 일단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겠죠.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다 배제하고 마치 뼈만 남겨두듯이 구조만 이렇게 남겨둔 걸 있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약칭이라는 거죠. 그쵸? 네. 예, 예, 뼈대만 남겨두는 거예요. 진술의 의미 같은 거 우리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논증의 구조만 보면서 그 논증의 구조 자체가 타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게 어쨌든 그 뭐냐, 논증의 타당성만 볼 때는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약칭으로 표시를 해서 그런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약칭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자, 표준 형태예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봤죠? 여기 보시면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자, 소전제, 대전제 결론으로 누군가 논증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전제에서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소전제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논증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순신은 죽는다. 그런 거. 가능한데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와는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3단 논법이 의외로. 아.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해놓으면은 논리적으로 분석할 땐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겠죠. 헷갈리죠.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순서가 대전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소전제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결론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준다. 자, 이게 무슨 형태다? 표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는 일단 뭐부터 나오게 한다? 대전제 먼저 나오고 소전제 먼저 그 다음 나오고 결론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네, 일단 이걸 정리를 해서 표준 형태로 바꿔주는 거. 우리가 예전에 진술의 표준 형태 변환하는 거 연습했었죠. 그쵸? 네. 모든 사람은 죽는다도 진술이지만 표준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죽는 존재이다.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A 진술에 해당하는 그 형태로 판명을 하기가 쉽게 만들잖아요. 그쵸? 네. 논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논증도.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볼게요. 모든 고리가 있는 행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다. 따라서 어떤 지구형 행성도 고리가 있는 행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구형 행성도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예요? 어쨌든, 네, 두 번째 진술이 명백하게 결론으로 나오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요 뒤에 건 전제라는 얘기고 얘도 전제란 얘기잖아요. 그쵸? 어제 숙제하다가 맨 밑에 7번에 네. 이게 그거 엄청 고민하다가 전제를 썼는데 맞았네. 네, 이게 맞아요. 가장 끝 밑에 있길래 이게 전제인가 네네네. 네, 맞아요. 아, 우리 참 그거 참 맞춰봐야 되는데. 네, 다음 시간에 같이 쭉 맞춰볼게요. 왜냐면 연습 문제, 중간 점검 문제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네, 중간 점검 문제 하고, 오늘 거 연습 문제 하고, 그 전 시간 거 연습 문제까지 같이 맞춰볼게요. 그래야 아마 시간이 비슷해질 겁니다. 자, 어찌됐거나,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표준 형태예요? 표준 형태가 아니에요? 표준 형태가 아니죠. 형태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표준 형태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표준 형태가 아니라면은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요? 결론부터 찾아야 돼요. 그쵸? 네. 결론이 어떤 진술인지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어떤 지구형 행성도 고리가 있는 행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대개념과 거기 안 날 수는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소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자, 대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대개념은 결, 대제의 결론의 무슨 개념? 큰 개념? 수로. 맞다. 맞다. 소개념은 뭐예요? 결론의 주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자, 여기 결론 여기 나오죠. 이것도 어떤 지구형 행성도 고리가 있는 행성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두 개의 개념이 있죠. 지구형 행성, 고리가 있는 행성 두 개의 개념이 있죠. 그쵸? 네. 네.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모든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 아니. 어떤 지구형 행성도 고리가 있는 행성이 아니다라는 요게 결론이잖아요. 그쵸? 네. 네,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주어로 쓰인 개념이 뭐예요? 고리가 있는. 네, 어떤 무엇도 뭐가 아니다. 이거 뭐예요? No, A, is, B의 형태잖아요. 그쵸? 네.
A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아, 주어고. 지구형 사건이에요. 그쵸? 얘가 수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결론의 주어 지구형 행성이 결론의 주어고 고리가 있는 행성이죠. 그쵸? 그냥 고리 행성이라고 쓸게요. 얘가 수로죠. 그쵸? 네. 자, 근데 보세요. 고리 행성이 그럼 결론의 수로니까 뭐가 돼요? 대개념이 되네요. 그쵸? 네. 네, 지구형 행성이 뭐예요? 소개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생각해봐요. 대개념을 품고 있는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진짜 대전제죠. 대전제라 그랬죠. 그러면은 뭐예요? 고리가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쓰인 전제가 대전제란 얘기죠. 그쵸? 네. 고리가 있는 행성을 얘기하고 있는 전제 찾아봅시다. 어디 나와요? 저기 위에 그쵸? 전제 1번, 전제 2번 중에 뭐예요? 1번이죠. 1번이죠. 그러니까 얘가 대전제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 표준으로 만들 때 얘 먼저 쓴다, 얘 먼저 쓴다? 저희 전제 1부터. 예, 얘부터 쓴다는 걸. 그럼 그래서 위는 그 네, 소전제겠네요. 얘는 소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표준 형태로 바꾼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모든 고리가 있는 행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다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찾은 두 번째, 어떤 지구형 행성도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소전제로 두 번째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매개념은 뭐예요? 매개념? 매개념은 예, 대개념과 소개념은 뭐예요? 고리가 있는 행성, 얘가 대개념이고, 지구형 행성이 소개념이었죠. 그쵸? 그럼 가스. 그쵸?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 얘가 매개념이죠. 그쵸? 네. 실제로 봐봐요. 얘는 전제에서는 나오는 개념이지만, 결론에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쵸? 예. 이제 조금 감이 잡혀요? 네. 네, 그래서 대전제 먼저 쓰고, 소전제 그 다음 쓰고, 그 다음 뭘 써요? 결론 써주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표준 형태 얘기할 때 우리가 A, E, I, O의 진술의 표준 형태 있잖아요. 그쵸? 표준 진술의 형태로 써야 될까요? 그냥 비표준 진술을 여기다 갖다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논증의 표준 형태를 만들 때는 당연히 진술도 어떤 형태여야 되는 거예요? 표준 형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표준 형태로 이루어진 진술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순서로 이루어져 배치가 되면은 이건 뭐라고 부른다? 3단 논법의 표준 형태라고 부른다.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본 거예요. 요거 외워두세요. 자, 표준 형태 정리하려고 해요.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요? 그 수로부터. 1번. 아니야. 결론부터 찾아야 돼. 이거 그 바뀌었을 네. 때요? 네? 뒤죽박죽했을 때요? 자,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결론이요. 결론이 어떤 진술인가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결론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찾아야 돼요? 수로요. 그쵸? 그 결론에서 수로로 쓰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쵸? 네. 그 수로가 뭐예요? 대개념이죠. 그쵸? 네. 네. 그 수로를 포함하고 있는 전제를 찾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네, 수로를 포함한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진수를 찾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대전제요. 대전제예요. 그럼 그 대전제를 1, 2, 3번 중에 어디 위치에 갖다 쓴다?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갖다 쓴다.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소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소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전제를 어디에다 쓴다? 두 번째. 2번에다 쓴다. 그리고 우리가 찾았던 결론은 언제 쓴다? 가장 네. 마지막에 쓴다. 예. 그렇게 순서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배치를 하면서 진술이 표준 형태가 아닌 거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 형태로 바꿔줘야지. 바꿔주면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조금 감이 잡히나요? 네. 네, 좀 어렵죠, 그쵸? 네. 그래. 네, 어렵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연습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이 연습 문제가 뭐냐? 대개념과 소개념과 매개념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먼저 결론이 뭔지를 찾고, 그쵸?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대개념 추려내고 소개념 추려내고 매개념 추려내는 요 연습부터 이제 하면서 이 내용들이죠. 내용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머리 해볼까요? 요약해볼까요? 자, 3단 논법은 뭐다? 그 새 개념을 가진 그 뭐지?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한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그쵸? 두 개의 전제와 세 개의 개념을 갖는 연역 논증이다. 그쵸? 한 네. 개의 결론은 왜 생략했어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요. 앞에서 논증은 결론이 몇 개라 그랬어요? 한 개요. 무조건 한 개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제와 한 개의 결론과 세 개의 개념을 갖는 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 개의 결론은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결론과 몇 개의 개념을 갖는다? 세 개의 개념. 세 개의 개념을 갖는다. 자, 그 세 개념은 각각 뭐라고 부른다? 대개념, 소개념, 매개념이 매개념이에요. 대개념은 왜 대개념이에요? 대전제에 있어서 네, 소개념은 왜 소개념이에요? 소전제에 있어서 소전제에 있어서. 매개념은 왜 매개념이에요? 그 둘을 이어준 둘을 매개체. 이어주는 거죠. 대전제와 소전제 동시에 발견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매개념입니다. 자, 대전제와 소전제와 대개념과 소개념과 매개념을 찾아봐야 돼요. 자, 대개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부터 찾아야 돼요? 그 결론의 수로 네, 맞아. 결론부터 찾습니다. 자, 결론을 찾았어요. 그럼 주어 개념과 수로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대개념이 될까요? 수로가 되게 수로가 대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주어는 뭐가 돼요? 주어는 소개념이죠. 소개념이 돼요. 그거 말고 나머지 하나 개념은 뭐가 돼요? 매개념이죠. 매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걸 이용해서 표준 형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결론에서 대개념을 찾았는데 얘가 논증에서는 첫 번째 위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올려주는데 얘가 진술이 표준 형태가 아니다. 그럼 동시에 뭐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표준 형태로 표준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쵸? 네. 결론이 만약에 처음에 가 있었다. 그럼 그 결론을 어디로 내려줘요? 맨 가장 밑으로 내려주죠. 그러면 맨 밑에 있었던 애가 소전제란 얘기잖아요. 그쵸? 네. 걔를 어디로 올려줘요? 두 번째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바로 표준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약칭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만 한다? 이거 원래대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all A is B라고 하고 이거 두 번째 거도 all A is B죠. 그쵸? 네. 세 번째 것도 all A is B예요. 그쵸? 네. 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진술의 형태는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뭘 써넣자는 거예요? 대개념과 소개념의 그걸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보세요. all 뭐예요? SR T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S 소개념, P 뭐예요? 대개념이죠.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가보세요. O, all, M, R, T죠. 그쵸? 대개념 여기 써 있으니까 대전제죠. 그쵸? 네. 다음 뭐예요? S, R, M이죠. 그쵸? 두 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개념이네. S, 소개념이네. 그쵸? 네. 네, 이렇게 3단 논법의
구조만 남겨놓은 요런 식을 뭐라고 부른다? 약. 3단 논법의 약칭이라고 부른다. 네,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든다고 했냐면은 논리적 타당성만을 살펴볼 때는 내용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헷갈려요? 더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만을 살펴보기 위한 방식으로서 약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좀 어렵죠? 네.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이해는 되죠. 그쵸? 네. 네,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은,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 겁니다.